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언어 장애의 유형과 치료입니다. 말언어 장애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장애는 음도, 강도, 음색의 이상, 음성, 언어 발성의 이상, 조음, 발성의 흐름의 이상, 유창성, 말의 상징적 의미의 해독 장애, 언어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음성 장애입니다. 음성이 너무 저음이거나 혹은 고음과 같은 음도의 이상, 음성의 강도, 과비음 혹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질의 이상을 말합니다. 국외 파열과 같은 발성기관의 이상은 과비음 혹은 저비음과 같은 음질의 이상을 초래하며 발성에 관여하는 근육을 지배하는 뇌신경의 이상은 마비성 구음장애를 초래해 호흡하는 듯한 약한 음성에서 무성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성장애를 초래합니다. 또한 뇌성마비와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경직성, 적인장성 구음장애와 같은 특징적인 음성장애를 초래합니다. 2. 조음장애입니다.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며 어떤 음소를 다른 음소로 대치, 표준음의 왜곡, 부적당한 음화의 삽입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조음장애는 구조적, 신경학적 결함 없이 발생하는 기능적 조음장애와 안면 구강의 기형, 뇌손상 등 신경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기질적 조음장애로 나누어집니다. 결함이 없는 기능적 조음장애의 경우 자발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10%에서 조음장애를 보이나 점차 개선되어 고등학교 졸업 시에는 0.5% 정도에서 조음장애를 보입니다. 그러나 뇌신경 손상 등에 의한 기질적 조음장애의 경우 음성장애와 마비성 구음장애 다이스아트리아를 초래합니다. 3. 유창성장애입니다. 언어의 흐름의 이상으로 말더듬, 조구증, 클라터링 등이 있습니다. 말더듬은 자음 혹은 단어나 음절을 비정상적으로 반복하여 말의 흐름에 장애를 보이며 조구증은 말이 지나치게 빨라 언어에 장애를 보입니다. 조구증의 경우 말더듬과 같이 음절의 반복이 많이 나타나나 다른 점은 혼란된 문장 구조와 음절과 음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생략됨이며 천천히 말하면 완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4. 수용 언어의 장애입니다. 수용 언어란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수용 언어는 단어의 뜻, 단어 사이의 관계, 그리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상치된 경험에서 오는 차이점, 말하는 사람의 암시, 그리고 말에 포함된 메시지 등을 파악하여야만 완벽한 수용 언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는 부분을 알아야 하며 논리 능력까지 있어야 하므로 지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하여 수용 언어가 지능과 가장 상관도가 높아서 수용 언어의 측정으로도 지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언어의 장애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이상의 정도나 측면이 달라집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설명, 이야기, 강의, 그리고 그룹 토론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의 말은 잘 이해하고 간단한 명령에는 잘 따르며 이름을 부르면 대답 정도는 하기 때문에 수용 언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용 언어의 평가는 청력뿐만 아니라 어휘수, 이해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해 능력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표현 언어의 장애입니다. 표현 언어는 개인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표현 언어의 장애는 문법, 발음, 어휘 선택의 문제를 포함하며 이야기나 회화를 연령에 맞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 언어를 평가한다는 것은 주제의 분석 능력,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역할, 아이들끼리의 고유한 관계 설정, 문장 구성 능력, 어휘 선택의 능력, 그리고 말할 때 서술의 적합성과 조직성을 모두 살펴보는 것입니다. 표현 언어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의미가 있고 연령에 맞는 문법을 구사하고 어휘 선택을 하고 설명을 적절하게 하는 언어 구사 능력에 지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자기의 지능에 맞는 문법을 사용하는 능력에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수용 언어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정상 범위인 경우가 많으며 언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시간과 장소 언어나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스처만 사용하거나 단어나
구만을 연결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어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작할 때입니다. 비록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조기 치료가 도움이 되며 치료는 가능하면 취약 전 3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어 발달이 계속되어지면 언어 지연이 행동 및 학습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도 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적 검사에서 조기 치료는 언어 지연에게 유익합니다. 치료는 언어 문제에 특별하게 개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촉진 프로그램은 언어 지연나 장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중단하면 효과가 짧음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조기 진단이 전문적인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언어 치료의 유형입니다. 아,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약간의 전문적인 지침만 받는다면 아이의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됩니다. 아이가 심한 언어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는 일상적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에 있어서 언어 정의는 부모가 주요한 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 치료사입니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치료 기관이 있습니다. 치료는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언어 치료뿐 아니라 아이에 대한 이해, 언어 장애와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표현 수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언어 치료사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어 장애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각 개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진 언어 치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치료 효과는 언어 치료 없이 정상적으로 양육받은 환아와 비교하여 월등합니다. C.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취약 전의 언어 지연과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한 복지시설이나 특수 언어 치료 기관은 심한 언어 지연 및 언어 장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는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학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D. 정신 및 행동요법입니다. 중증 언어 문제를 가진 아이에게는 언어 치료와 함께 행동 수정을 통하여 반사회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효과 있는 훈련 기술에 의한 제스처의 사용이나 표현의 이해와 같은 언어정의 언어 기술을 배웁니다. 이러한 도움은 재미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연령별 언어 치료입니다. 4세 이하 직접 언어 치료를 하기보다는 환경의 주요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자극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주변 사물, 관계,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정상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아이를 다루듯이 말을 짧게 하고 천천히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말해야 합니다. 이유는 언어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것이나 제스처와 함께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행동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묻지 말고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모방하도록 합니다. 물건의 기능적인 사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개념 형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 교육이 중요합니다. 4세에서 7세 직접적인 치료를 실시합니다. 가족 구성의 역할보다는 언어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치료 활동은 가정에서는 언어의 개념을 적절하고 의미 있는 상황에 맞는 활용론적인 측면을 훈련합니다. 7세에서 11세 학습의 지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발병 전보다 더 낮은 학년으로 아이를 보내야 하며 그 수준에 맞게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상담 중요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